나는 72살이다. 예전에 시내 시외 고속버스 1000대 회사를 운영했고, 지금은 집 근처 백화점 쇼핑을 주로 하고 동네 실외 골프장에서 골프를 매일 친다. 며칠 전부터 아들이 자꾸 전화를 했다. 아버지, 토요일 저녁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전복 뚝배기 해드릴게요. 술도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우리 아들은 평소에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유난히 다정했다. 통화가 4분 넘게 갔다. 이상했다. 도움이 되는 말도 하나 있었다. 딸에게서 온 문자다. 아빠, 술 조심해. 이상하면 절대 마시지 마. 나는 딸에게 바로 전화했다. 왜 그러냐? 말로 하기 좀 그래. 가서 보면 아실 거야. 한 가지만 기억해. 잔에서 눈 떼지 마. 그날 오후 나는 작은 가방을 메고 아들 집으로 갔다. 가방에는 혈압약, 손 소독제, 그리고 작은 일회용 시험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복지관 약사 봉사자에게 받은 것이다. 음료에 수면제가 섞였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시험지였다.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약사는 완벽하진 않아도 힌트는 준다고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활짝 웃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웃음은 컸다. 그러나 눈이 자주 흔들렸다. 거실 식탁은 푸짐했다. 전복 뚝배기, 갈비찜, 잡채, 그리고 유리잔 3개와 하얀 막걸리병 하나, 투명 소주병 하나. 막걸리병은 이미 마개가 열려 있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따라 드릴게요. 나는 손 씻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가방에서 시험지 하나를 꺼냈다. 포장엔 영어가 적혀 있었고 막대 끝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몰래 화장실 컵에 수도 물을 조금 받고 시험지를 담갔다. 색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정상. 시험지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거실로 돌아오자 내 자리 잔에 막걸리가 반쯤 차 있었다. 거품이 많았다. 젓가락으로 한번 휘저은 흔적이 있었다. 나는 눈치 못 챈 척했다. 건배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물과 사이다를 들었다. 둘은 술을 안 마신다고 했다. 임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작년에 들었던 말과 똑같았다. 나는 잔을 입에 대기만 했다. 혀끝에 닿는 느낌만 보려고 살짝 적셨다. 맛이 이상했다. 막걸리는 원래 새콤한 맛이 난다. 그런데 이건 입안이 둔해졌다. 미묘하게 씁쓸했다. 나는 휴지로 입술을 닦는 척하며 시험지를 손목에 붙였다. 그리고 손을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 잔에서 몇 방울 떨어뜨렸다. 시험지 색이 천천히 변했다. 연한 노랑이 진노랑으로 바뀌었다. 안내지에 따르면 수면 유도 성분 가능성. 나는 속으로 그래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버지, 맛있죠? 응. 그런데 잠깐만. 약 먹을 시간이네. 나는 약 봉지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물을 좀 가져오너라.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다. 아들이 따라 움직였다. 그 짧은 사이에 나는 잔을 바꿨다. 내 잔과 아들 앞에 놓인 빈 잔의 위치를 바꿨다. 그리고 내 잔에는 냉장고 옆에 있던 일반 막걸리를 아주 조금만 부었다. 라벨이 다른 막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아마 며느리가 미리 사둔 거였다. 둘이 돌아왔다. 나는 내 잔을 아들 쪽으로 밀었다. 너도 한 잔 해라. 오늘 좋은 날 아니냐? 아들이 멈칫했다. 아, 저희는 요즘 금주 중이라. 그래도 한 잔은 괜찮지. 기분이다.
아버지가 따라주는 잔인데 나는 잔을 아들 손에 쥐어줬다. 며느리는 눈으로 아들을 말렸다. 아들은 억지로 웃었다. 그럼 딱 한 잔만. 아들이 들이켰다. 표정이 딱딱해졌다. 혀끝을 한번 굴렸다. 나는 멀뚱히 그 얼굴을 보았다. 곧바로 아무 일 없는 듯 식사가 시작됐다. 몇 분 뒤 벨소리가 울렸다. 현관 카메라에 딸이 서 있었다. 딸은 들어오자마자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아주 약간 끄덕였다. 딸은 표정을 풀었다. 아버지, 늦었죠? 반찬 좀 가져왔어요. 식탁에 앉자 아들이 갑자기 이마를 짚었다. 머리가 좀. 며느리가 얼른 물을 줬다. 여보, 괜찮아? 아들은 의자를 조금 뒤로 빼고 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눈이 풀렸다. 며느리는 나를 한번 쏘아보고 다시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딸이 조용히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 보험사 시스템에서 이상한 변경 내역이 있었어. 수익자가 다 바뀌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손으로 알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엔 내가 부른 사람이었다. 동네 파출소 순찰 경찰 2명과 복지관 약사봉사자였다. 나는 미리 전화를 해두었다. 혹시 모르니 와달라고. 문은 자동문이라 내가 앱으로 열었다. 경찰이 들어오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다. 여기 왜 오셨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식음료 안전 관련 확인 요청입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마시던 잔과 병을 수거해 가주세요. 혹시 약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집인데요. 경찰이 정중히 설명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현장 채취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싱크대로 갔다. 막걸리병을 잡고 쏟으려는 순간 딸이 먼저 움직였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으로 병목을 탁 막았다. 병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다. 뚜껑이 떨어졌다. 경찰 한 명이 아들을 붙잡았다. 다른 한 명이 병을 증거봉투에 담았다. 약사 봉사자는 내 잔, 아들 잔, 남은 컵, 젓가락까지 다 사진 찍고 채취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나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봤다. 나한테 왜 이랬냐?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그냥 그 잠깐 주무시게 하고 서류 하나만. 딸이 말했다. 아빠 도장? 인감 도장? 아들은 더 말이 없었다. 나는 그제야 큰 소리로 한마디 했다. 내가 내 아들이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경찰과 약사가 돌아간 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미 준비해둔 서류였다. 아들이 놀랐다. 그게 뭐예요? 가족 신탁 계약서다. 딸도 처음 듣는 표정이었다. 아빠 언제? 한 달 전에 만들었다. 내 재산은 다 신탁으로 옮겼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달 생활비만 내게 나오고 나중에 내가 정리해둔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넘어간다.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그럼 저한테는 조건이 있다. 1년 동안 매주 한 번 이상 만나 밥을 먹는다. 내 병원 예약은 같이 간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만 일정 비율이 간다. 하나라도 어기면 비율은 0이 된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이건 불공평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살아있는 사람을 돌보는 게 먼저다. 죽은 뒤 나누는 얘기는 그 다음이다.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도 하나 털어놓을게.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오빠 집 쓰레기에서 파쇄되지 않은 종이를 몇 장 주웠어. 딸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찢어진 조각을 붙여 찍은 사진이었다. 거기엔 내 이름, 인감도장 자국 비슷한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증여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날짜는 일주일 전. 수령이는 아들 이름. 증여재산은 현금 300억. 딸이 말했다. 진짜 도장은 아니었어. 도장 그림 파일을 인쇄해서 붙인 거였어. 누가 봐도 위조였지. 아들은 소리쳤다. 그건 연습했을 뿐이야. 진짜 쓰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연습할 걸 연습하지. 며느리가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봐. 아들은 며느리를 보지도 못했다. 다음 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잔과 병에서 수면 유도 성분이 나왔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며느리의 물컵에서도 미량이 검출됐다. 부엌 싱크대 가장자리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며느리는 울었다.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왜 제 물컵에 그런 걸 넣어요? 아들은 말이 엇갈렸다. 저도 몰라요. 그냥 술을 조금 진하게 하니 아니고. 조사 막바지에 뜻밖의 증거가 나왔다. 거실 공기청정기. 최신형 모델이라 실내 카메라 기능이 있었다. 집주인이 켜두면 움직임이 있을 때 짧게 녹화한다. 며느리가 장난으로 아기 태어나면 쓰려고 샀다고 말하던 그 기계다. 경찰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아들이 막걸리병 뚜껑을 열고 분말을 넣는 장면이 또렷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컵을 씻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쓰던 작은 숟가락이 싱크대에 닿았다. 그 숟가락 끝에 약물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 컵에서도 미량이 검출된 것이다. 경찰은 말했다. 공모 정황은 있으나 실제 혼입 행위는 아들 쪽에서 명확합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나는 말만 했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했다. 손해배상 접근 금지, 통신 기록 보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아들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수면 보조음료라고 했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걸 조금만 섞으면 아버지가 기분 좋게 주무실 거라고 그 사이에 서류에 도장만 진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제발. 나는 문을 더 열고 말았다. 들어와라. 둘이 마주 앉았다. 나는 물을 건넸다. 아들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회사에서 그 음료를 뭐라고 하든 남몰래 넣으면 약이다. 그게 범죄다. 알겠냐? 네. 너는 나를 재우고 서류를 쓰게 하려 했다.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내가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 까지면 나는 밤새 파스를 붙이고 등을 두드렸다. 그 기억은 있냐? 아들은 울었다. 있어요. 그런 걸 아는 놈이 할 행동이냐? 아들은 울음 사이로 말했다. 아버지,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부탁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벌써 여러 번 줬다.
오늘은 규칙만 말하겠다. 나는 신탁 계약서 별지를 펼쳤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식사. 지각 없을 것. 둘째, 내 병원 동행. 진료 중 메모. 셋째, 마실 것, 먹을 것, 서류. 어떤 것도 허락 없이 내 앞에 두지 말 것. 넷째, 통화 기록 숨기지 말 것. 다섯째, 거짓말 한 번이면 배분 비율 0%.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게요. 말로는 쉽다. 행동으로 보여라. 그리고 경찰 조사 성실히 받아라. 아들은 돌아갔다. 마지막 반전. 그날 밤 딸이 나에게 카톡을 보냈다. 아빠, 사실 나도 오늘 혼났다. 변호사님이 그러더라. 아버님 재산에 너무 관심을 많이 보이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나도 규칙 만들었어. 매주 목요일 저녁은 아빠 영화 보는 날. 폰 꺼두기. 반찬 잔소리 금지. 할 수 있지? 나는 웃었다. 좋다. 근데 영화는 내가 고른다. 콜. 한 달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접근 금지 인용, 통신 기록 보전 인용. 손해배상은 본안에서 다퉈야 한다고 했다. 형사 사건은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검사한테 의견서를 냈다. 처벌은 법대로 하시고 대신 보호관찰과 가족교육을 붙여주십시오. 남은 가족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당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안해보겠다고 했다. 둘째 달이 되자 아들은 매주 약속을 지켰다. 단 한 번도 늦지 않았다. 술도 끊었다. 며느리는 따로 연락이 왔다.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 나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각자 자리에서 잘 살아라. 어느 토요일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다. 딸이 끓인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아들도 조심스럽게 밥을 퍼왔다. 술은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나는 물잔을 들었다. 자, 건배하자. 물로. 아들이 멈칫했다. 나는 웃었다. 이번엔 내가 잔을 고른다. 나는 서랍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거기에는 새로 산 시험지들이 들어있었다. 식탁 아래로 살짝 보여주었다. 이건 계속 있을 거다. 겁주려고 꺼낸 게 아니다. 약속을 지키자는 표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말했다. 아빠, 오늘 영화 뭐 볼까? 버스 나오고 길이 많이 나오는 걸로 하자. 내가 아는 게 그거라.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술은 안 마셨다. 잔은 내가 골랐다. 약속은 종이에만 있지 않았다. 오늘은 조용했다. 조용한 날이 제일 좋다. 그리고 마지막 줄. 다음 주 메뉴 전복 뚝배기. 술 대신 식혜.